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한국 미술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유명한 글의 제목이죠. 오늘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요. 미술사학자 최순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와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책 제목이 된 배흘림 기둥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기둥을 통해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린 최순우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꾸밈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량수전이나 백자항아리 같은 우리 문화유산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정말 이 한 문장만으로도 최순우 선생은 우리를 순식간에 부석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건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에 쓱 기대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량수전의 아주 특별한 기둥이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 무량수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꼽히는 그야말로 고려시대의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순우 선생의 마음을 붙잡았던 건 바로 저 소박하면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기둥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기둥이 일자가 아니고 가운데가 저렇게 볼록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최순우 선생의 답 덕분에 배흘림이라는 건축 용어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해졌죠. 사실 이 형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이 배흘림 기둥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서양 건축 이론에서처럼 아주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건 직선 기둥이 가운데가 간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막으려고 한 거야 라거나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려고 그런 거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최순우 선생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둥에서 어떤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멋, 그리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비례의 상쾌함 같은 그런 미학적인 가치를 발견했던 겁니다. 이런 독특한 시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여정으로 안내하고 있는 최순우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최순우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한국 미술과 함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43년 개성부립박물관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되시기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 숨쉬고 사셨던 거죠. 평생을 바친 이 여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를 한국미의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미술은 지나치게 규교를 부리거나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 솔직한 마음을 담아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꾸밈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우리 미술이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미술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보였을까요? 최순우 선생이 딱 짚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중국 미술이 가진 그 거대하고 웅장한 멋, 또 일본 미술이 가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멋과는 다른 한국 미술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는 화려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치밀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그리고 권위보다는 솔직함을 우리 한국미의 본질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미를 설명할 때 담담하다, 욕심이 없다, 심지어 싱겁다 같은 아주 소박한 단어들을 즐겨 썼습니다. 특히 저 가난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어떠세요? 이게 정말 없어서 초라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싹 덜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 순수함의 경지.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자, 이런 관점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무량수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최순우의 눈으로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봤을 때랑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최순우의 눈에 비친 무량수전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의젓함, 주변의 자연을 다 판모았는 듯한 너그러움, 그리고 잘난 척하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는 차분함,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가 본 그 너그러움은 바로 이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로 훨훨 날아갈 듯 부드럽게 휘어진 저 지붕의 곡선미, 그리고 그 지붕을 묵묵히 받치고 있는 간결한 구조미, 어느 것 하나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제자리에 있어서 이뤄낸 완벽한 아름다움, 그는 이걸 피로미라고 불렀습니다. 무량수전에서 발견했던 이 꾸밈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시선은요, 이제 한국 미술의 또 다른 상징이죠. 바로 조선백자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쁜 걸 보면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순우 선생은 백자 항아리를 보면서 예쁘다가 아니라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그냥 겉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 둥그스름한 형태에서 느껴지는 원만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믿음직스러움까지 모두 포함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잘생겼다고 표현한 거죠. 정말 감탄스럽지 않나요? 그는 이 사물들을 그냥 물건으로 본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처럼 대했어요. 백자병을 보고는 잘생긴 젊은 어머니를 떠올리고, 저 유명한 다랑아리를 보고는 시골 장터에 보인 어진 아낙네들의 무리를 떠올렸던 그의 시선,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최순우 선생에게 우리 미술을 들여다보는 일은요, 단순히 옛 물건을 연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한국인의 영혼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미술품 속에서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솔직하고 막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을 닮은 바로 그 마음 말이죠. 최순우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소박하고 정직하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배을림 기둥은 무엇인가요?